안녕하세요. 밥상머리TV입니다. 오늘은 그림책 테라피 네 번째 시간으로서 진심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심선민 작가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을 잘한다는 거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공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요새는 공감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한자로 풀이해보면은 함께 공자에다가 느낄 감자인데 네. 저는 이게 영어에서 나왔으니까 컴패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컴이라는 거는 함께라는 뜻이고 패션이라는 거는 라틴어 파시오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고통받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의 고난 얘기할 때 패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함께 아파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네. 상대방의 마음을 정말 잘 알고 우리가 공감한다는 게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제대로 공감하는 게 뭔가를 또 그림책을 통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네. 네. 사자가 작아졌어 라는 그림책이에요. 네. 만약에 길을 가다가 네. 부모님이 누군가를 구했는데 네. 그 구한 누군가가 알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을 해친 어떤 존재였다 그럴 수 라고 있죠. 한다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복잡한 감정이 들 것 같아요. 그 도와준 행동 자체는 굉장히 옳은 행동이지만 네. 결과적으로 내가 돕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를 또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굉장히 좀 분노하는 감정도 생길 것 같아요. 정말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죽여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냥 솔직한 감정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밀림의 왕 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작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물에 빠지게 됩니다. 사슴처럼 생긴 동물이 맞아요. 길을 가다가 그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자를 이제 구하게 돼요. 구했는데 알고 봤더니 어저께 우리 엄마를 잡아먹은 사자였던 거예요. 아이고, 네. 네. 진짜 어저께 내가 엄마를 잃어서 정말 하루 종일 울고 했던 이런 일들이 떠오르면서 이 사자를 용서할 수가 이제 없게 돼요. 근데 이때 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네가 나를 다시 물에 빠뜨린다고 뭐해? 그런다고 일이 달라지겠니? 야, 뭐 해줄까? 내가 너한테 뭐 꽃을 해줄까? 맛있는 걸 해줄까? 이러면서 자꾸 회유를 하는데 그렇죠. 그런다고 사실 이 가젤의 마음이 달라질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픔을 느꼈을 때 그게 뭐 어때서 내가 뭐 어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좀 주제가 아닐까라고 해서 굉장히 철학적이고 네. 무거운 주제네요. 네, 저희 좀 아이의 사례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초등학교 일단 3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학교 앞에서 그 병아리를 팔잖아요. 네. 그 병아리를 아이가 저한테 말없이 두 마리를 사온 거예요. 금방 죽을 줄 알았거든요. 병아리가 굉장히 길게 사는 거예요. 네.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와. 근데 아이가 굉장히 정말 정성스럽게 돌봐줬어요. 이불 이런 거를 갈아주고 똥도 갈아주고 모유리주기 이렇게 하면서 빛도 쪼여주고 조명 같은 거. 근데 이제 한 달 한 보름 정도 지났을 때 그 병아리가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아이가 너무 심하게 우는 거예요. 처음으로 자기가 이렇게 정성 들였던 동물의 죽음을 마주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이가 학교 가는 내내 이제 울었는데 그 마음을 그렇게까지 이해를 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학교에 가서도 계속 울었나 봐요. 아이가 수업하는 내내. 이제 제가 그때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때 그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주셔서 우리 철수가 지금 너무 속상하고 슬픈가 봐요. 그래서 네네. 오늘은 좀 조퇴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집에 보낼 테니까 아이를 좀 잘 다독여 주세요라고 말씀을 네, 하시는데 네. 사실은 처음에 어머니 철수가 울어요 하는 순간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지금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학교에서 그렇게 울고 다른 친구도 수업을 엄마한테 방해해? 라는 전화까지 생각이 오고. 이렇게 선생님이 그 다음 말을 듣고 제가 좀 생각을 하게 됐죠. 이 아이한테는 병아리가 죽은 게 굉장히 좀 큰 사건일 수 있었겠구나. 이제 아이가 돌아왔을 때 그냥 말없이 그냥 안아만 줬던 것 같아요. 만약에 선생님의 그 말이 없었다면 제가 이랬을 수 있죠. 너 그러게 누가 병아리 사오라고 했어? 엄마가 병아리 사오라고 했니? 너가 지금 그 병아리 사오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가 그런다고 학교 가서 그렇게 울면 친구들 수업 방해됐을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내용이 전개가 되면서 이제 아무리 달래려고 해도 안 됐을 때 이제 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럼 날 먹어.
라고 얘기를 해요. 화나 분노가 해결될 수 있다면 그럼 날 먹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좀 심오한 그런 문장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네. 진짜 공감이라는 게 뭔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로 좀 공감을 한다는 게 뭘까 4개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첫 번째는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진심으로 사실 상대방을 공감하기 힘들거든요. 첫 번째는 좀 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공감은 좀 상대방이랑 같은 감정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공감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어떤 갖고 있는 뭐 슬픔이라던가 분노라던가 이런 거를 똑같이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모두 다른 것처럼 사실 같은 감정을 가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네, 안 그래서, 되죠. 당사자가 아닌 이상은. 그거를 좀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진심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좀 궁금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우리 아까 그 사자 같은 경우에도 가젤이 정말 마음을 궁금해하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꽃을 해줄까? 뭘 해줄까? 이렇게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궁금한 마음이 없었거든요. 너가 지금 슬퍼하는 감정이 뭔지 너가 지금 그 슬픔으로 인해서 그래서 표현하고 싶은 게 뭐고 궁금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4번째는 그런 과정에서 내가 정말 좀 사과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사실은 이 책을 보면은 사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나는 그냥 생태계의 어떤 측면으로 가젤이 잡아먹었을 뿐이고 그 다음날 그냥 자갈진 것도 억울한데 가젤이 나한테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사자도 되게 억울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왔다면 꼭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좀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사과했을 때는 용서하는 것이 네. 그 사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은 아빠분이셨는데 자녀가 이제 중학교 되는 청소년 딸이었어요. 근데 그 딸이 이제 어느 날 친구들하고 카톡을 하다가 커밍아웃을 한 남자 연예인의 이름을 이제 물어보면서 아빠 이 연예인 이름이 뭐야? 커밍아웃이 뭐야?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질문만 보면 그냥 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아버지는 너무 이제 격하게 조금 그 다음 일을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네가 그런 거 알아서 뭐해? 이제 뭔가 걱정이 되시는 거죠. 그런 거 네가 알 필요 없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알 필요 없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좀 그 일 이후로 딸하고 관계가 좀 이렇게 악화되어서 어떻게 공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라고 저한테 좀 상담을 하셨던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4단계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빠진 게 뭐가 있었을까요? 이 아빠가 좀 가장 간과했던 부분. 예, 제 생각에는 알아서 안 좋은 부분이 걱정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왜 궁금한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우리 딸이 왜 이거를 물어봤을까? 왜 궁금해했고 우리 딸의 마음이 뭐였을까를 좀 알았다면 참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정말 공감한다라는 게 정말 어렵지만 진심으로 너가 바라는 게 뭔지를 좀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좀 함께 마음을 나눈다는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제일 많이 반성되는 거는 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어른이니까 쉽게 넘어가는 감정들을 아이는 훨씬 10배, 100배로 느낄 수도 있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말다툼도 이것이 우리 아이에게 엄청난 그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인정하면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다툴 일이 있어도 절대로 아이 앞에서는 하지 않고 따로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요. 좀 좋은 방법이죠. 예, 그런 방법도 네. 공감하는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네, 네, 네. 마지막으로 네. 공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위대한 그림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루크 필즈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의사라는 작품입니다. 네. 배경은 19세기 말 어떤 집의 왕진으로 온 의사의 모습이에요. 네. 침대에는 지금 한 아이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고 엄마는 엎드려 울고 있고 아빠는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는데 왕진은 온 의사가 당시 의술이 별로 없으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미 가망이 없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그냥 어떻게 하고 손쓸 방법이 예, 없을 것 보통 같아서. 위로하고 다시 집에 가서 자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의사가 하는 건 뭐냐면 밤새도록 이렇게 턱을 괴고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 아이를 관찰한다는 것이죠. 비록 내가 아무것도 못 해주지만 네.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그 의사의 모습을 이 필즈가 명작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거창한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네. 그저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 음. 그런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때로는 정말 침묵으로서 그냥 상대방을 이렇게 감싸 안아줄 수 있는 네. 그 순간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공감이란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밥상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